어떻게 테슬라 과감하게 투자해야 되나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달 동안의 세계 경제 뉴스를 파이낸셜 타임스를 중심으로 전해드리는 파보세. 오늘도 미스터 신뢰성 이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뭔가 새로우신데요? 네, 제가 후배들한테 선글라스를 선물 받아가지고 그렇군요. 좀 이렇게 자랑하려고 나왔고요. 그리고 선물한 후배들이 미국 주식에 좀 관심이 많아서 오늘 좀 그 후배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아이템인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은 미국의 주식이 지난 수십 년간 중에서 가장 비싸다라는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관심 있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미국 주식에 관심이 많은데 투자할 돈이 없어서 우리 이 교수는 좀 투자 좀 하고 있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림의 떡이지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AI에 대한 지나친 기대 때문에 현재 미국 주가가 좀 버블이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코노믹스 기사에서 AI 버블이 우려되는 미국 주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전에 주식과 채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이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이제 채권 아니면은 주식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주식과 채권이라는 건 모두 그 회사에 대한 청구권이 그렇죠. 되겠고요. 채권은 이제 발행을 할 때 채권 투자자에게 정해진 이자와 만기 시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증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 투자자는 주식 투자자의 우선에서 회사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하는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게 되겠죠. 주식 투자자는 이제 회사에 대한 보유권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회사에서 채권 투자자에게 먼저 이자와 원금을 이제 지급하게 돼 있는데 그걸 나머지 이제 수익을 주식 투자자들이 갖게 되는 그런 구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가가 우선 변제권을 갖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주식 투자자들이 갖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주식의 성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회사의 수익이 작은 경우에는 채권 투자자가 이제 먼저 정해진 이자 원금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적을 거니까 주식 투자가가 가져가는 것도 적겠고요. 네. 만약에 회사의 수익이 매우 큰 경우일 경우에는 역시 채권 투자가는 정해진 이자 원금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이제 주식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때는 주식 투자가 수익이 굉장히 높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가의 어떤 그 수익이 굉장히 불확실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주식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이제 채권 투자자들은 이제 약속이 되지만 주식 투자자는 이제 약속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주식에 투자하게 하려면 아무래도 더 높은 수익이 제공돼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말하는 위험이 높으면 수익률도 높아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여기 적용이 되는 거 되겠는데요. 주식의 수익의 변동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왜 내가 주식에 투자해야 되느냐? 주식 수익이 높으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 이런 게 되겠고요. 실제로 금융시장에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주식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보다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 수익률과 채권 수익률의 차이를 금융 용어로 쓰는 주식 위험 프리미엄.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함에 따라서 프리미엄이라는 건 더 얻는 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주식 위험 프리미엄이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보면은 주식 위험 프리미엄이 역사적으로 한 4.7%포인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주식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보다 4.7%가 높다는 게 되겠죠. 네. 역사적으로 이제 6.4%의 이제 주식 수익률, 채권은 1.7%. 그래서 6.4에서 1.7을 패니까 이제 4.7%포인트. 네,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이코노미스트지가 지난 8월 10일에 미국 주식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장 비싸다 이런 기사를 얘기하면서 미국 주가의 이제 버블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식 위험 프리미엄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기사에 의하면은 현재 미국 주식 시장에서 주식 위험 프리미엄이 약 1%포인트 정도로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 주식의 그 평균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보다 약 1% 정도밖에 안 높다는 게 되겠는데요. 왜 그런가 보면은 주가가 상당히 높아서 이 수익률이
그 주가 수익률이 낮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주가가 매우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7대 테크 기업 주가 상승이 이런 전체적인 미국 주가 상승을 견인한 것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이런 7대 테크 기업의 주가가 올해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엔비디아가 그래픽 반도체 제조업체지 않습니까? 네. 올해 그 주가가 거의 3배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주가 상승이 이들 7개 테크 기업에 주로 기인을 하고요. 미국의 S&P 500 지수, S&P 500 지수라는 건 미국의 500개 가장 큰 기업의 주가를 대표하는 지수인데요. 여기에 7개를 뺀 나머지 493개 기업의 주가를 보면은 올해 거의 상승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7개 테크 기업의 주가 상승이 집중돼 있다. 이게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주된 이유는 주식 투자자들이 지금 AI가 워낙 대세니까 AI가 앞으로 생산성의 증가를 많이 가져오고 이렇게 되면 이들 7개 기업들의 수익이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 이제 그 주가가 3배 상승했는데 사실 이런 제조업체가 3배 수익률을 낸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래서 기사에서 좀 걱정하는 그런 기사가 보였던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현재 주식 투자자들이 예상도 하고 있지만 바라고 있는 게 향후 AI로 인한 그 생산성 증가 이걸로 이제 기업들의 수익이 이제 급속히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라기도 하고 우려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이슈겠는데요. 과연 현재 주가에 반영된 것 같이 AI의 그 생산성 향상이 수익으로 이어지겠는가 이제 이게 관건이 되겠고요. 사실은 아직까지 AI로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걸로 돈을 벌 것인가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향후 AI로 인한 이들 기업들의 수익이 급속히 성장할 수 있는가 이건 더 불확실한 상황이 된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그 AI로 인한 이런 주가가 버블이 아니냐. 향후 회사의 성장과 수익률이 현재의 주식 가격을 정당하게 충분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면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이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과거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에 닷컴 버블이 그렇던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닷컴 버블과 유사한 상황이 향후에도 재현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우려 때문에 이제 올해 1월이죠.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7월 이코노미스트에서 테슬라가 지금처럼 계속 성장하고 수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그 다른 AI 기업하고 조금 이제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테슬라는 그동안에 전기차 그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업체이지 않습니까? 높은 시장 점유율과 높은 수익률을 동시에 달성하는 사실은 참 믿기 힘든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도 그럴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이야기가 되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S&P 글로벌 모빌리티라고 그래가지고요. 조사업체인데요. 그 업체에 따르면 테슬라가 미국 전기차 판매에서 차지한 점유율이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65%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점유율이죠. 근데 사실은 2020년에 79%에서 하락한 거지만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2022년에 테슬라의 영업 마진은 17%인데 이 수준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토요타나 포드,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 영업 마진이 10% 이하거든요. 그래서 이들 업체하고 비교를 해보면 테슬라의 수익률이 얼마나 높은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테슬라는 높은 시장 점유율과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는 아주 보기 드문 업체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테슬라가 주가가 상당히 높고 현재 테슬라는 세계에서 시장 가치가 가장 큰 자동차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시장 가치가 높은 9개 자동차 기업의 시장 가치를 모두 합한 것보다 테슬라의 시장 가치가 높으니까 얼마나 테슬라가 잘 나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가 뭐 자동차 업계에서 이제 단독 드리블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중요한 질문은 역시 테슬라가 지금처럼
높은 시장 점유율 그리고 높은 수익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경쟁이 전기차 시장에서 더욱더 격화될 텐데 과연 테슬라가 지금처럼 독보적인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질문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 이제 지금 네. 이 두 기사에서 우려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전기차의 경우에 현재 수십 개의 회사에서 약 500개 정도의 모델을 출시하고 있는데 더욱더 앞으로 경쟁이 치열해져서요. 올해는 약 220개, 내년에는 약 180개의 새로운 모델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게 되겠죠. 이런 경쟁의 측면에서 테슬라가 과연 향후에도 높은 시장 점유율과 높은 수익성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겠느냐,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그런 예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S&P 글로벌 모빌리티라는 조사업체에 따르면 아마도 시장 점유율이 2025년에는 테슬라가 20% 미만이 될 것이다. 네. 이런 예측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것이다. 이 경쟁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요를 보다 많이 가져와야 될 텐데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가격을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격을 낮춰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려고 하면 수익성의 하락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은 이게 함께 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실제로 그 올해 2, 4분기 9.6%의 영업 마진을 보고했는데 사실은 이제 경쟁업체와 경쟁해서 이제 우위를 점하려고 이제 가격을 인하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범도 아나운서가 얘기했듯이 올해 2, 4분기 테슬라의 영업 마진이 9.6%로 하락을 했거든요. 네. 이것이 바로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이 서로 상충 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시장 점유율 경쟁의 측면에서 보다 많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려고 하니 결국에 가격을 낮췄고요. 가격을 낮추다 보니 수익성이 악화되기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테슬라가 과연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을 모두 높게 가져가는 독보적인 전기차 생산업체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고요. 만약에 테슬라가 물론 앞으로도 뭐 훌륭한 전기차 생산업체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더라도 독보적인 지위에서 이렇게 떨어진다면 지금과 같은 높은 주가를 유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진수 교수가 우리 파보세에서 다뤘습니다만은 핸드릭 베센바이더가 개인 투자자가 유일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독점적인 시장, 미국 같은 시장에서 독점적인 기업, 기술력을 가진 기업의 장기 투자밖에 없다고 했는데 오늘 뭐 미국 주식에도 다뤄봤지만 언젠가 우리나라 시장도 또 기업도 좀 이런 그 장기 투자하면 수익이 나는 그런 모델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네. 저도 그렇게 가져갑니다. 네. 파보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